내가 생각하는 북한을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나는지, 우리 한국을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나는지 5가지씩을 써주시는데, 교육생들이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5개씩 적어봅니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1위는 역시 핵무기였네요. 아시다시피 핵무기로 해놔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하고 3대 세습 그 독재체제. 그렇다면 남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남한은 일차원적으로 뭐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은 거고, 요즘은 또 한류 때문에 들썩들썩하니까 세계적으로 우리의 한류를 알아주기 때문에 한류. 남북의 다름을 이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봐야겠죠. 먼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섞어 3개조로 나눕니다. 통일 한반도의 국호를 정하고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아까 노래도 만드신 것 같던데. 국가를 만들었는데 옛날 우리 그 송아지 동요에다가 개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예. 아, 장관도 다 네, 정했어요. 장관도 저희가 다 정했어요. 이 통치 이념과 정부 내각까지 구성했으니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겠죠. 삼천리 금수강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산을 3개를 표시했고 오행음양을 남북한 공이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는 상징하는 태극마크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뭐 제목은 그냥 애국가입니다. 한번 제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 이름도 단성공하고 박달나무 단자 별성자 단군의 별이 빛나는 나라 단성공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송아지라는 노래에 붙여서 한 건데 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백두산 낙동강 70년 분단의 벽을 허물고 감격적인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 밤이 늦었어요.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 아닌가요? 미션 수행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봅니다. 워크숍 첫날은 이렇게 통일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따라가 봤습니다. 우와, 숙소 가까운 곳에 이런 멋진 한옥이 있었네요. 보니까 전통 찻집이네요. 지친 몸과 마음을 푸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겠죠? 차향기 가득한 한옥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차 마시고 계신데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원래가 이 보이차 애용자거든요. 이걸 마시면 뭐 모든 게 편해요. 특히 내장 관계, 대사 기능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내 마음도 평정을 찾으니까 그야말로 이 추사 선생 말하듯이 다도가 바로 성불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 정말 차의 진미를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를 배우게 돼서 너무나도 감상이 깊었어요. 오늘은 통일 코디네이터 실천 리스트 발표와 함께 수료식이 있는 날. 통일 코디네이터 실천 리스트 발표는 각자 처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실천 가능한 일들을 적어보고 동료들 앞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저 자체도 많이 북한을 알아야 되고 인식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세조위하고 협력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북한 알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조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좀 많이 참여해서 저의 정보 지식을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영희. 귀하는 기다리던 수료식. 교육생들은 수료장을 받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통일 코디네이터로서의 첫걸음을 뗀 기분은 어떨까요? 통일운동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줄여서 세조위라고 부르는데요. 세조위가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통일 예행연습의 과정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통일 리더자 과정 8기
이제 저희가 통일 코디네이터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다가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사실 대면하면서 통일에 대한 이제 문제의 어떤 생각과 또 그런 것들 나누고 풀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예. 세조위의 통일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작돼 벌써 8기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교육이 짧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죠. 교육은 8번의 온라인 수업과 1박 2일의 워크숍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교육생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소모임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수업은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교육생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것일까? 대부분 수료했던 선배 코디네이터들로부터 권유받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수료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그 8기만 해도 어떤 주부가 나는 전혀 탈북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통짜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이 이제는 뭐 언론을 보든 뭐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통일에 대한 거를 뭐 신문도 더 보게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4천 명 정도. 탈북민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금과 다양한 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민이 겪는 혼란은 여전한데요. 탈북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도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8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통일 후를 상상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 우리가 통일했지만 통일이 되고 나서는 나라 국호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또 그것을 뭐 국기는 또 뭐로 할 거야? 또 상징은 뭐로 하고 국가는 뭐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의외로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조위는 통일 코디네이터 3,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9개 도와 남한의 17개 광역시도에 코디네이터를 100명씩 파견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 과정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지금 오늘도 선배들이 지금 3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랬듯이 이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이 통일 쪽에 머물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 탈북민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교육생들은 통일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한의 정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공부하고 통일 후 남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통일 코디네이터 교육은 강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10주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다 함께 통일 현장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통일 코디네이터.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남과 북을 연결하는 메신저로 남북 통합에 기여하는 멋진 통일 전문가로 성장하겠죠. 특히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사기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거 좀 발굴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한번 정책 지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남북은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남북은 다시 함께 동시대를 걸어가겠죠. 그 전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통일 이후 더 빠른 화합을 이루지 않을까요?